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혼다 파일럿입니다. 8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가 된 4세대 모델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이 혼다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신 디자인 스타일이 이 파일럿에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되면서요, 기존에는 좀 동글동글한 디자인에 요즘 차량들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이러한 디자인들을 선보이곤 했었는데, 이 풀 모델 체인지 된 파일럿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좀 세련된 인상을 보여주는 이런 외관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차량의 크기도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 뭐 전폭이나 전고, 전장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실내 공간도 넓어졌고 주행 안정성에 있어서도 좀 향상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뭐 혼다 어코드라든지 혼다 CR-V 같은 차량들에서 적용되었던 혼다의 디자인 흐름이 파일럿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구경의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 있는 이 범퍼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공력 성능을 향상시켜서 또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도 되겠고요. 측면의 휠 사이즈는 25550R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타이어의 크기가 좀 큰 편인데도 차량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네요. 휠하우스가 정말 넉넉한 거대한 크기의 이 휠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이 브레이크 패드의 크기도, 브레이크 용량도 좀 키우면서 성능도 좀 향상을 시켰다고 하고요. 측면에서는 역시나 이 넓은 글라스를 가지고 있는 1열과 2열, 그 다음에 3열 공간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다 파일럿은 3열 모델입니다. 8명이 탑승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성인 7명이 탑승하면 가장 좀 최적의 공간이 나올 이렇게 실내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뒤쪽에 이 쿼터 글라스가 정말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3열 공간 자체가 2열 공간보다는 좁긴 하지만 그래도 성인이 앉을 만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쿼터 글라스를 통해서 개방감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로 오게 되면은 검은 레터링으로 파일럿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국내에는 이제 엘리트 트림, 단일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옵션 구성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도 좀 깔끔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적재 공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은 3열 시트가 좀 접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을 더 넓게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저 2열 쪽에 보면 가운데 이 컵홀더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시트를 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를 떼서 이 아래쪽에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저런 시트 탈착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보관하는 게 만약에 이런 공간이 없다면 정말 불편하겠죠. 하지만 차량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반갑고요. 자, 그리고 2열 시트는 아쉽게도 뭐 전동으로 접을 수 있는 시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위쪽에 끈이 있는데요, 이 끈을 당겨야 되는데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키가 작으신 분들은, 지금도 좀 끈이 지금 뒤쪽으로 넘어갔는데,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이 끈을 당겨서 시트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3열 시트를 모두 이렇게 세워봤는데요,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눕혀놓은, 3열에 가장 눕혀놓은 상태이고요, 가장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한 이유는 뭐 앉았을 때의 편의성도 있겠지만, 이 뒤쪽에 짐을 실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 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좀 배려를 한 것 같고요. 뭐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무릎 공간이 3열 시트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열을 지금 성인이 앉을 수 있는 시트 위치로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넉넉한 이 3열의 무릎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열까지 모두 세웠을 때는 한 500리터를 조금 넘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1열과 2열과 3열 시트를 모두 접은 상태에서는 2000리터가 넘는 정말 광활한 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3열과 2열을 모두 다 접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평탄화가 잘 된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외활동, 차박활동에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높이라면은 좀 앉았을 때 양반다리를 하고도 성인이 앉아있을 정도의 높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쿠션 같은 것을 준다면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넓은 이 머리 공간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1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뭐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지금 시트를 제 포지션으로 맞춰 놓은 상태인데 조금 앞으로 나온 것 같죠? 그만큼 이 차가 넓기 때문에 시트가 좀 앞으로 당겨진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차량 곳곳에는 이런 식으로 좀 수납 공간을 잘 마련을 하고 있고요. 자, 앉아보면요,
네, 기본적인 실내 구성은 약간 좀 올드스쿨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최근에 좀 세련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신차들과 비교했을 때 좀 그런 인상을 받긴 하지만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고요. 익숙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쉽게 손을 뻗어서 기능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계기판은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 재생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왼쪽에 정보가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속도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는 주행 조절 시스템, 혼다 센싱이라고 부르는 주행 조절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 왼쪽에는 볼륨 버튼들 마련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열선 기능은 이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기판 오른쪽에서는 여러 가지 설정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설정, 이 디스플레이, 게이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설정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게이지 디자인도 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비는 이제 9.6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행거리가 504km에 평균 연비가 9.6이 나왔습니다. 뭐 시승 차량으로 운행되는 차량인 것을 좀 감안하면은 이 평균 연비가 제법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죠. 복합 연비가 지금 8.4인데 9.6의 평균 연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습니다. 내장 내비게이션도 따로 없는 상태라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는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는 지금처럼 이제 무선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은요, 유선 연결만 지원하고 있어서요.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홈 메뉴로 가보면 뭐 메뉴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라든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래서 차량의 크기가 상당히 좀 큰 차량이긴 하지만 어라운드 뷰 통해서 주변을 확인하기가 좀 용이한 편이고요. 그리고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보스 오디오가 뭐 굉장히 뭐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가 아니긴 하죠. 하지만 이 전반적인 사운드가 굉장히 좀 아주 또렷하고요. 특히나 이제 베이스 부분, 중저음 부분이 좀 강조되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보니까 뭐 팝 같은 음악 많이 들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좀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송풍구 디자인과 함께 이쪽에 수납 공간도 마련하고 있고요. 공장지 버튼들도 굉장히 전통적인 형태의 이런 큼직큼직한 다이얼들을 통해서 조작하기 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래쪽에는 고무 패드가 덧대어져 있어서 이렇게 물건을 뒀을 때 운전 중에도 그렇게 크게 잘 흔들리지 않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C타입 포트, A타입 포트 마련되고 있고, 이쪽에는 키를 두면 좋겠네요. 자, 키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상당히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는 좀 작은 크기의 키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컵홀더도 굉장히 큼지막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어 변속은 이제 버튼 방식이고요. 근데 버튼 방식이 일반적으로 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D나 S로 D 모드, 주행 모드로 놓을 때는 버튼을 누르는 형태고요. 후진할 때는 이제 버튼 안쪽에서 누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가 뭐 주행이나 후진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차별점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 운전할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세심한 배려가 되는 것 같고요. 주행 모드는 이 아래 토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포츠, 노멀, 에코, 스노우, 트레일, 샌드, 그다음에 토우 모드까지 다양한 주행 모드, 그리고 상황에 따른 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어서요,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 암레스트도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 장비들이 있는데 굉장히 여유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시트의 크기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몸을 꽉 잡아주는 타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착자감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제 엉덩이나 허리 부분을 잘 지지해주는 시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2열 공간과 3열 공간 볼 텐데요. 2열 공간, 3열 공간 모두 다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 모두 다 여유가 있고요. 기존 모델보다 이 전고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전폭도 커졌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트는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되면서 이제 3열에 좀 더 편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 시트를, 제가 지금 2열 시트를 굉장히 가장 뒤로 눕혀놓은 상태인데도 무릎 공간에 이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접는 버튼은 아래쪽에도 있었지만 이 위쪽에도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프트는 앞뒤 슬라이딩 기능도 레일을 통해서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눕혀놓은 2열 시트이고요. 가장 세워놓은 2열 시트입니다. 한 요정도 각도 차이가 나니까요. 자신의 시트 포지션에 맞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글라스에도 햇빛 가림막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고요. 앞쪽에는 공조장치 버튼들, 그 다음에 A타입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운데 시트는 탈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떼서 뭐 3열로 진입하는 공간을 좀 넓힌다거나 아니면 긴 짐을 실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선루프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자, 3열로 한번 진입을 해보죠. 지금 2열 시트를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일단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시트를 접고 앉게 되면요, 지금 2열 시트를 굉장히 뒤로 많이 기울어 놓은 상태인데도 뭐 성인이 앉을 수 있습니다. 뭐 무릎이 시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하게 닿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성인 2명이 앉을 수 있는 3열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헤드레스트는 3개까지 마련되고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이 파일럿은 8인승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3열에도 USB 포트가 따로 마련되고 있고요. 큰 크기의 컵홀더도 있습니다. 역시나 밖에서도 굉장히 넓은 이 쿼터 글라스가 있었는데, 실내에서도 이 3열에 앉아도 이 2열 시트의 뭐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측면에 이런 글라스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나쁘지 않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혼다 파일럿의 주행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는 순간, 주행하는 순간 전형적인 미국차의 특징들이 많이 보이는 차량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뭐 기아 텔루라이드나 현대 팰리세이드, 뭐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차량들과 경쟁하는 차량이죠. 거기다 도요타 하이랜더라는 같은 일본 브랜드와도 경쟁하는 차량인데요. 뭐 파워트레인의 구성이라든지 주행 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그리고 오랫동안 이 미국 시장에서 차량 SUV 모델을 판매했던 브랜드의 차라는 생각이 딱 들게 하는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차 폭이 넓어지긴 했지만 이제 전고까지도 높아지면서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큰 SUV구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속도를 내서 주행할 때 고른 토크가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렇게 예리하게 반응하는 타입도 아니고요, 전체적인 가속감도 좀 차량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이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이질감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밟았을 때 균일하게 이 브레이크 감각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꾹 누른 상태에서나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꽉 잡아준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딱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대형 SUV들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살짝 와인딩 모드를 주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좌우롤은 좀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노면을 잡고 달리는 이 그립력은 굉장히 좋은 타입입니다. 차량의 좌우 움직임은 크게 느껴지지만 노면을 잡고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 이런 움직임은 뭐 특별히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주행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자, 이제 경사로를 살짝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토크는 뭐 여전히 여유롭습니다. 자연스럽게 엔진다운 좀 여유로운 토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출력도 고른 영역에서 분배가 되면서 운전자가 뭐 어느 순간이라도 가속할 때 부담 없이 이제 가속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네요. 차량의 최고 출력은 289마력입니다. 뭐 덩치에 비해서 이 정도 무게의 차량을 이끌고 나가는 데는 뭐 크게 무리는 없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행 모드는 상당히 여러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기어노브 아래쪽에 주행 모드 다이얼을 토글 스위치를 좀 조작해 보면은 일반적인 노멀, 스포츠, 뭐 에코 모드와 함께
스티어링 휠의 유격은 좀 큰 편입니다. 이런 큰 대형 차량들이 추구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오프로드를 좀 지향하는 차량들이라면 조금 유격을 크게 가져가고 있죠. 굉장히 큰 스티어링 휠, 그리고 그립감이 좋은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정말 큰 차를 몰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휠 베이스가 그렇게 많이 길진 않습니다. 이 차량의 길이와 비교했을 때는요. 이러한 휠 베이스의 길이가 실내 공간이 조금 좁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차량을 좀 조향을 하는 데는 오히려 조금 짧은 휠 베이스가 그래도 도움이 되거든요. 차량의 회전 반경도 조금은 좁아질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큰 차량이긴 하지만 지금 화면상에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라든지 여러가지 차량의 안전 기능들을 통해서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도로에서 지금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승차감, 이런 것들이 이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좀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위아래 상하 반동이 좀 큰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2차적으로는 흔들림, 진동,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주는 편이라 운전할 때 이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멀미를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특히나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량이 앞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